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영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기초 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정재만 교수님의 컬럼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정재만 교수님 숭대 15 그 다음에 대학생 주식 투자를 검색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대학생이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나옵니다. 매우 좋은 글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이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렇죠? 네, 2020년 그렇죠? 2021년 2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 전 2020년은 놀라운 한 해였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함께 하는 삶은 이전과 다르게 큰 변화를 맞이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숭실대에서도 1년 내내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상으로 되돌아가도 많은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학의 가장 큰 차이가 학부 간의 인적 교류인데 20학번은 그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이는 학교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여기 정재만 교수님도 파이낸스 교수님인데요. 이 파이낸스 과목들은 온라인 과목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스 과목은 뭐 팀플이나 토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이낸스 과목은 렉처 위주가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의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좀 수학을 많이 써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앞부분 놓치면 뒷부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파이낸스 과목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있으면 앞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 사실 파이낸스 과목은 장점이 있는 거죠. 수학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식시장에서도 놀라운 한 해였다. 그렇죠. 코스피 지수는 3월 고점 대비 36%가 급락했는데, 그렇죠. 2020년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36% 급락했는데, 이는 1997년 한국 금융위기 62%,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1% 급락한 이후로 가장 큰 급락폭입니다. 이거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 사실 이렇게 급락했는데 이 급락했을 때가 바로 가장 인생에 다시 오기 힘든 가장 좋은 투자 기회. 물론 뭐 인생에 자주 오기 힘들고 하긴 뭐하지만 가장 좋은 투자 기회였습니다. 이때가. 그렇죠. 또 놀라운 것은 개인 투자자 이하 동학개미가 심리적 공황에 빠지지 않고 1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020년에. 그중 신규 계좌의 순매수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10년간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이란 뭐냐면 1900하고 2000 사이를 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 지수가, 국내 주식 시조가 일정한 레인지 1900에서 한 2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지도 떨어지지 않고 그 박스권에서 1900에서 2100 사이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라고도 불렸어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월 7일, 2021년 드디어 3000을 돌파했죠. 네. 2020년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주가는 빠지고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주 스마트해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여의도 증권회사 객장에서는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신규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 주식 투자에 뛰어든 학생들도 많다. 숭대시보에서 주식 투자 연재 칼럼을 의뢰한 것도 주식 투자 열풍의 또 다른 증거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 증권 계좌를 만드세요.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10만 원 이내 소수로 분산 투자를 여러분 최대의 노력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숙제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 주가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다는 계좌 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네.
어쨌든 예, 숙제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 계좌를 만들고 분산 투자를 해보시거나,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힌트를 다음 렉처에서 이 다음 칼럼 네, 몇 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식 투자 열풍을 염려하면서도 열제 칼럼을 틀어간 것은 대학생의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로 주식 투자 계좌를 만들고 지금부터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계좌 만드세요. 먼저 사회 나간 직장인 선배들이 영끌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하지 않고서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극단적이지 않지만 주식 투자 여러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네, 당장 시작하세요. 자, 왜냐하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네, 이를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의 현재 기대 수명은 84세예요. 네. 그러나 이 순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84세는 2020년 현재 20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6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지 40년 후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2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1980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였는데 40세가 된 지금의 기대 수명은 84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40세가 80세로 바뀐 시점에서는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고요. 이것이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신문에서도 막 이야기하죠. 언론에서도. 동일한 계산을 2020년에 태어난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60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대 수명이 100세, 100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대 수명이 120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래 살게 되었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 생각해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30세부터 30년간 일해서 60세까지 60세부터 60년 동안 써야 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60년대 60세 은퇴하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반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도 30세부터 시작하면 30년밖에 일 못하네요. 그러면 한 30년간 일해서 60세부터 120세까지 써야 될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30년간 한 달에 50만 원을 저축하고 60년간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며 물가 상승률을 1%라고 가정해 계산하면 연수익률이 6%가 되어야만 향후 60년 동안 200만 원의 가량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6%. 근데 지금 예금 금리가 1%도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 5%나 부족한 거예요. 저금리라서 이렇게 금리가 나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은행은 답이 없기 때문이죠. 네, 은행 예금이. 대학생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살기 힘들어지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를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갈수록 잘 살고 노동자는 갈수록 못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피케티 21세기 자본이라는 아주 역작에서 훌륭한 책입니다.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럼 뒤집어 보면 자본가가 되라.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자본을 굴려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되기보다는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본가가 되고 싶지만 불안정한 삶보다는 노동자라는 안정되고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돈 벌 능력 없이 창업하는 것도 물론 답은 아니죠.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해서 자본가에 편승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것입니다. 네. 네, 이 글의 초고를 SNS에 올렸더니 김성재 교수님이 경제와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경제 공부, 기업 공부를 하는 것도 주식 투자의 부수업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 기업에 대해 빠삭해져 취업 면접이 임하면 무조건 취업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고 싶잖아요? 취업하고 싶으면 파이낸스를 공부하세요. 네,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숫자를 공부하세요. 여러분 취직하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분석입니다. 근데 나는 파이낸스는 싫고 그냥 팀플하고 토론하고 발표 PPT 발표하고 이런 수업이 재밌어서 이런 것만 하겠다.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직하면 위에서 그럼 팀플하고 토론하고 PPT 발표시키는 거 시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 취직하면 다 분석이에요. 자료 수집하고. 네. 그런 거 PPT 발표하고 네 팀플 하면서 전략 수립하고 무슨 계획 수립하고 멋있는 장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 몇십 년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거 보고 직업에서 사람들 뽑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에요. 기업은 뽑아서 프로블럼 솔빙을 단행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원합니다. 그걸 어디서 가르치느냐? 파이낸스에서 가르쳐요. 그렇죠? 숫자를 가르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파이낸스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취직할 때도 특히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도 파이낸스 학점을 따로 봐요. 여러분 파이낸스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취직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파이낸스 공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해 빠삭해서 파이낸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무조건 취업합니다. 100% 예요. 기회가 되면 이 취업하는 법 이런 것도 따로 설명드리고 싶네요. 파이낸스 공부하면 무조건 취업합니다. 뭐 CFA라도 당장 공부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시를 공부해야 할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고시 공부할 사람들은 빨리 고시 시작하세요. 근데 인제 고시 준비는 하기 싫고 취직은 해야겠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은 뭐 하냐면 네 CFA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CFA라는 걸 검색해서 지금 당장 CFA 준비를 시작하세요. 네. 할 게 없으면 뭐 할지 모르면 이거라도 공부하고 계세요. 왜냐? CFA라도 공부하면 취직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뭘 하든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워렌 버핏 아시죠? 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로 부자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양반이 딱 하나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5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안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첫째, 각자 주식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라. 둘째, 10만 원 대에서 10만 원 더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근데 뭐 10만 원 이하면 좋겠어요. 분산 투자를 해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거 어떻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최재원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께서 좋은 글을 썼어요. 최재원 장기 투자 인덱스 펀드. 네, 분산 투자하는 좋은 방법을 인덱스 펀드를 하면 돼요. 자, 이겁니다. 한미 재무학회 가럼 장기 투자는 인덱스 펀드가 낫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원 교수님 아주 뭐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을 생각 말고 건초 더미를 아예 전부 사버려라. 네, 2019년도 타계한 미국 최대 펀드 회사인 뱅가드 그룹 창업자 잭 포글이 한 말입니다. 미국 속담인 건초 더미 속의 바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네, 이것도 2021년 칼럼이죠. 네, 2021년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보글 회장이 살아있다면 한국의 젊은 동학개미들에게 해줄 충고일 듯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 주식 투자 당장 시작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 내드렸죠. 그 숙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도 여기 있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바늘은 수익률이 급히 높은 대박 주식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30년 전 삼성전자, 미국에선 20년 전 아마존 주식으로 볼 수 있죠. 1990년 이후 삼성전자는 500배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상장 이후 1000배 올랐어요. 와, 이런데 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됐겠죠. 네, 10만 원 투자하면 1억 됐을 겁니다. 100만 원 투자하면 10억 됐겠죠. 네.
반면 건초도미에서 모든 주식이 다 포함된 인덱스 펀드, 즉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지수 펀드를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 지수는 배당을 포함해서 6배 남짓, 미국 인덱스 펀드도 7배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 투자자들 여러분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인덱스 펀드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ETF라는 걸 사면 돼요. ETF. 자, 아까 정재만 교수님과 최재현 교수님의 글을 연결시켜주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은 매우 이제 심플해요. 매우 심플해요. 뭐냐면 여러분 알바하고 돈 벌잖아요. 그럼 돈 벌어서 보통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알바해서 돈 벌면 뭐 커피도 사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남잖아요. 몇천 원, 몇만 원 남잖아요, 매달. 매달 그걸로 ETF를 주식시장에서 사면 돼요. 인덱스 ETF를. 돈 좀 많이 있으면 ETF 많이 사고 돈 좀 적으면 ETF 조금 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ETF를 사야 돼요? 인덱스 ETF, 가장 분산 투자가 달려있는 ETF를 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숙제예요. 10만 원 내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숙제니까.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힌트가 다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덱스 투자, 펀드 투자, 왜 삼성전자 이런 거 찾아서 투자하면 되지? 왜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개별 종목 투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왜 더 나은가? 대박 주식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삼성전자, 아마존이 좋은 줄 알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아마존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아리조나대 베셈 빈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60%의 주식들이 장기 수익률이 0도 되지 않아요. 주식 잘못 고르잖아요. 10개 중에 6개는 몇십 년 가지고 있어도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는 대부분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나아요. 대박 주식은 전체 주식의 1%도 안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이 필. 상장 폐지가 되면 돈 다 날린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네,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 고르면 되지 않느냐.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네, 혹자는 다음과 같이 물을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죠. 뭐 대표 우량주 위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런 거 사면 안전하지 않아요?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자의 함정에 빠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존자의 함정, survivorship bias,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파이낸스 수업 들으면 이것도 다 들을 거예요. 어쨌든 survivorship bias, 생존자 함정이 뭔지는 나중에 요즘 파이낸스 수업에서 듣기로 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대표 우량주는 건설은행주였습니다. 당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던 한일은행, 제일은행, 대우, 대우중공업 등 외환 위기와 함께 사라졌어요. 대표 우량주들이 망했어요. 향후 어떤 주식이 차세대 삼성전자가 되어 100배, 1000배의 수업을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별 종목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인덱스 펀드는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위험도 없어요. 코스피 200 펀드에서는 시총 상위 200개 회사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한 기업의 악재가 있어도 다른 기업의 호재가 생길 수 있기에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 이것도 파이낸스 수업에 배워요. 물론 통계학 수업에도 배우겠지만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왜 대수의 법칙에서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파이낸스 아주 딥한 또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재무관리나 투자론 수업에 또 배우실 거예요. 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주식을 많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건 굉장히 파이낸스의 근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돈 버는 방법의 핵심이 주식. 여러분 돈 버는 방법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증명도 돼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세요. 기관이나 내부자들에 비해 절대적 정보 열세,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에게 인덱스 펀드는 안성맞춤인 셈이에요. 또 인덱스 펀드는 자동으로 분산 투자, 200개 종목에 나눠서 딱딱딱 들어가니까 리스크 감소 효과는 답이에요. 코스피 200 펀드에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펀드. 네, 코스피 펀드 그러니까 ETF 이런 ETF.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 네, 코덱스 200.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코덱스 200. 네, 삼성 자산운용에서 200개 주식을 본다. 4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타이거 200. 그냥 200으로 검색해 볼게요. 200. 네, 코스피 200, 타이거 200, 코세프 200, 뭐 킨덱스 200, 티렉스 200. 이제 다 4만 원에 우리나라 주식 200개의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어요. 업종별로도 있어요. 나는 글로벌 투자하고 싶다? That's fine. 네, MSCI라고 찾아보면 MSCI 이거 미국 주식에 들어가 13,000원이면 미국 주식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여기네 아리랑 글로벌 MS. 네, 이거 좀 거래량이 높은 걸로 보세요. 거래량 높은 거 중에 이거 네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네, 이거 보면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난 전 세계로 분사 투자하고 싶다. 단 17,185원이면요.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우량주들에 쫙 분산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어디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일단 전 세계 떠나서 국내 코스피 200만 놓고 봐도 이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에 투자하면 왜 이게 돈 버는 요령인가? 네. 네, 돈 버는 방법. 투자론 재무관리 수업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 인덱스 투자로 근데 이제 대박은 아닌 거죠.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이 위한 대박은 아닙니다. 인덱스 투자는. 네, 삼성전자와 같이 500배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로또로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은 로또나 다름없어요. 지극히 낮은 확률로 대박이 나지만 대부분 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60%는 꽝이에요. 그렇죠. 네. 어, 인덱스 투자에는 물론 조심할 점이 있어요. 레버리지 ETF 혹은 곧버스라고 인덱스 ETF는 변동성이 높은 시기엔 피해야 돼요. 장기 투자하려면 레버리지 ETF니 곧버스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하려면.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에 따른 감소 효과가 있어 수익률을 저하시킵니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증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흔히 주식 투자 전에 먼저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현실성이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경영학과니까 기업의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이야기예요. 생계에 바쁜데 언제 주식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전문가들도 개별 종목 투자는 실패하고 해요. 일확천금을 노리면 열심히 기업 공부해서 개별 종목을 해도 무방한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단 절대 다수 주식들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요. 그 대신 로또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뭐라고요? 1번 각자 자기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들기. 2번 10만 원 이내에서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세요. 분산 투자하기. 3번 투자 내역 프린아웃해서 손은 화면 캡처해서 제출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